자, 용어 정리에 이어서 배부의 근육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등에서 또 가장 천층 근육이면서 또 큰 근육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관리실에서 실제로 관리하실 때 가장 또 중요시 여기면서 많이 또 관리하시는 근육이 바로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승모근은 얼굴 관리하실 때도 관리하고 계셨을 거고, 예, 물론 등 관리하시면 열심히 풀어주는 그런 근육이죠. 그래서 좀 정확히 공부를 하시고 아마 관리를 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금 하고 계신 관리보다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승모근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모근의 근육은 먼저 승모근은 머리를 딱 받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부의 통증과 또 우리 목의 통증, 경부의 통증과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와 목, 또 어깨를 딱 잡고 있죠. 그래서 어깨의 통증과 또 우리 견갑대를 딱 지탱해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견갑골, 뒤에서는 견갑골을, 앞에서는 쇄골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쇄골과 견갑골, 견갑대죠. 견갑대를 딱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각근과 함께 경관절에서 아주 중요한 근육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승모근을 다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승모근은 이 어깨를 과사용해서만 통증이 뜨는 게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근육은 너무 사용하거나 너무 사용하지 않아도 근긴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사용이나 저사용, 어떤 많이 사용해서 아픈 근육이 아니고, 예, 우리가 신경만 써도 아픈 근육이에요. 그래서 뇌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아도, 한마디로 신경만 써도 뭉칠 수 있는 근육이 바로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샵에서 이제 고객들이 많이 이제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픈지 모르겠다, 누가 올라가 있는 것 같다, 막 그러시면 관리사분들이 관리하시면서 사모님 어깨 많이 쓰셨어요? 뭐 일을 많이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어깨 전혀 쓰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머리만 써도 아픈 근육이 바로 이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승모근은 그만큼 관리가 열심히 관리해서 보내드려도 일주일 후에 오실 때 다시 또 뭉쳐서 오시는, 끊임없이 풀어드리는 바로 근육이 바로 이 승모근, 특히 상부 승모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육이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어요. 기능도 각각 다르고요. 먼저 상부 승모근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부 승모근은 시작하는 부위가 후두골에서 딱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인대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시작 부위가 있습니다. 항인대는 후두골에서부터 경추 7번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인대인데요. 물론 이제 목에는 경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척추, 이 목을 딱 지지를 하지만 그 경추를 한 번 더 이렇게 싱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는, 지탱해주는 그런 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두골과 항인대까지를 우리가 상부 승모근의 기시 부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위쪽까지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부 승모근은 경추 7번에서부터 그대로 같이 연결하시면 되죠. 상부에서 연결되니까. 그리고 흉추 3번까지 연결이 됩니다. 흉추 3번을 찾는 방법은 먼저 견갑극을 찾으세요. 견갑골 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누구나 돌출된 뼈를 찾을 수가 있는데, 견갑극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흉추 3번 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흉추 3번까지가 중부 승모근의 시작 부위입니다. 자, 이번에 하부 승모근은 그대로 흉추 4번부터 흉추 12번까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지 부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점은 상부부터 상부 승모근은 견봉에 먼저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쇄골뼈의 외측으로 3분의 1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은 보이지 않지만 앞쪽에 쇄골에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중부 승모근은 똑같이 견봉 부위에 붙고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부위가 중부 승모근 부착 부위인데, 견갑골의 극의 위측이죠. 그래서 견봉부터 견갑골 상현부에 이렇게 붙는 것이 바로 중부 승모근의 부착 부위입니다. 그리고 하부 승모근은 견갑극의 내측단, 견갑극이 이렇게 있으면 내측 끝에 붙죠. 끝에 가서 붙는 게
바로 하부 승모근입니다. 그래서 견봉은 쇄골뼈와 견갑극을 연결하는 그 부위를 견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견봉과 쇄골과 그리고 견갑극과 견갑극 내측까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게 승모근의 정지 부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승모근과 그 관계되는 뼈들이 견갑골과 쇄골뼈가 있어요. 그래서 쇄골의 변화와 견갑골의 변화는 결국 승모근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견갑골이 많이 거상되어 있는 분들, 견갑골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걸 거상이라고 하죠. 견갑골을 거상시킬 때 쓰는 근육이 바로 상부 승모근이 힘을 쓰게 되는데요. 항상 어깨가 올라가 있다. 얼굴 관리 받으시는데 누워 계신데 자꾸 어깨를 내려드려도 자꾸 어깨가 이렇게 당겨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위로 이렇게. 목이 점점 짧아지면서 목이 없어져요. 그런 분들은 견갑골이 계속 거상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상부 승모근은 짧아질까요? 길어지는 걸까요? 짧아지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하세요? 밑으로 승모근을 이렇게 내려주듯이 마사지를 실제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시작 부위에서 정지 부위 쪽으로 마사지를 하고 계신 건데, 승모근이 단축된 경우에는 이 방향이 이제 맞습니다. 상부 승모근 대부분 견갑골이 거상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짧아진 분들은 이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중부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추 7번부터 흉추 3번에서 시작해서 견갑극에 붙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 결혼 이렇게 되시는데, 바로 이 견갑골이 안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전돼 있으신 분들은 물론 짧아질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빠지신 분이 많아요. 등 근육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견갑골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 있다. 외전돼 있어. 그러면요, 이 근육이 늘어나 있겠죠. 중부 승모근이. 그렇게 되면 마사지를 기시해서 정지로 하라 그랬지. 그래서 막 이렇게 더 늘려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어서 중부 승모근의 길이가 늘어나 있는 경우, 대부분 이제 어깨가 둥근 어깨, 그죠?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팔이 안쪽으로 내회전되게 되면 이 근육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견갑극서부터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 방향이죠. 이렇게 잡아서 견갑극을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짧아지게 근육 마사지를 하셔야만 통증이 좀 없어질 거예요. 만약에 늘어난 분을 더 쭉쭉 늘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받을 때는 되게 시원하고 시원해 하지만 관리가 끝나고 나면 도대체 개선의 어떤 여지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근육이 늘어난 상태와 줄어든 상태 마사지 방향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부 승모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으면 하부 승모근도 늘어나 있겠죠. 늘어나 있으면 이제 통증이 이제 하부 승모근에도 늘어난 부위에 이제 통증이 뜨게 되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마사지 방향이 시작 부위에서 끝 부위로 이렇게 되면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어난 부위는 반대로 이렇게 정지해서 시작 부위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래서 이건 암기하실 게 아니라 그때 그분의 근육의 길이에 따라서 마사지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근육 공부를 하시고 테크닉을 하다 보면 테크닉이 중요하지가 않죠. 일정한 테크닉을 막 외워서 하시는 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근육이 견갑골의 그 위치에 따라서 마사지 방향은 달라지셔야 된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부 승모근의 이제 작용을 보시게 되면 좀 하는 일이 많죠. 상부 승모근이 다른 그 중부나 하부보다. 일단 견갑골을 위로 올릴 때 이 상부 승모근이 힘을 쓰고요. 또 견갑골이 상방 회전될 때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견갑골이 거상됐을 때 이 근육이 짧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거상시킬 때 이 근육이 힘을 쓰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이 견갑골이 이렇게 도는 것을 상방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근육이 짧아지게 됩니다. 상부 승모근이. 마찬가지로 상방 회전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받치고 있죠. 그리고 목을 꼿꼿이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상부 승모근의 역할은 두부와 목을 신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팔을 직접
붙잡고 있는 근육은 아니에요. 물론 극상근이 이 팔을 상완골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또 삼각근이 다 이렇게 그거를 지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 상부 승모근도 견봉에 딱 부착이 되면서 팔의 무게를 지지하는데 좀 한몫을 해요. 그래서 이래저래 상부 승모근이 제일 고생을 좀 많이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관리하실 때도 상부 승모근을 그렇게 많이 관리를 하셨던 거예요. 자, 중부 승모근은 견갑골을 안으로 모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고, 모아졌을 때 근육이 짧아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부 승모근은 견갑골을 밑으로 하강시키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견갑골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한없이 당겨 올라가는 것을 딱 잡아주고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하부 승모근이기 때문에 흉추 12번까지 연결돼서 밑에서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방회전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은 짧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아지신 분들은 기시에서 정지점으로, 근육이 늘어나 있으시면 정지에서 기시점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승모근의 이제 통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부 승모근인데요. 상부 승모근은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 보셨기 때문에 쇄골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쇄골뼈까지 3분의 1 지점 앞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의 위치에 따라서, 쇄골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에 따라서 승모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쇄골과 또 견봉과, 그죠? 이렇게 후두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상부 승모근인데, 팔이 이렇게 대부분 이제 관리를 하시다 보면 양쪽의 어깨 높이가 똑같지 않아요. 견봉의 높이도 좀 다르실 거고요. 특히 이제 한쪽이 이 어깨가 땅에 닿지 않게 이렇게 들려 있는 그런 고객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내회전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이, 특히 이제 오른쪽 팔이 내회전된 분들이 많은데 팔이 안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쇄골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이 뭐가 있어요? 대흉근이 있겠죠. 대흉근이 이렇게 팔에 붙게 되는데 그 근육이 팔이 안으로 돌게 되면 짧아지게 되죠. 이 대흉근이 내회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팔을 내회전시킬 때 짧아지는 근육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근육은 쇄골의 외측에 붙어 있는 이 승모근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지신 분들, 요즘 아이들 보면 전부 이제 컴퓨터하고 막 스마트폰하고 해서 이제 목이 이렇게 쭉 빠져 있어요. 거북목이라고 하죠. 목이 쭉 빠져 있기 때문에 상부 승모근이 쭉 이완성으로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보면 항상 여기 이제 그 측두통이 뜨고 목이 아프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전부 이 근육이 늘어나서 오는 통증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상부 승모근은 이완성 긴장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늘어나서 통증이 뜨는 TP 부위가 바로 이 상부 승모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 마사지 방향은 이렇게 하셔야겠죠. 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이쪽으로 더 마사지를 하시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지고 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근육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 뒤에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말아주듯이 이 근육을 이렇게 앞으로 늘어나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가볍게, 이 승모근이 또 되게 얇은 근육이에요. 깊이 이렇게 두꺼운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얇게 뜯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서 단축되는 쪽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 이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측두근, 이 관자놀이 부위죠. 이 관자놀이 부위에 통증이 뜨면서 측두통이 쭉 뜹니다. 그 이유는 이 측두근을 싸고 있는 막이, 측두근은 여기에만 있지만 그 막은 바로 이 상부 승모근 이 아래쪽으로, 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측두통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딜 푸세요? 우리가 대부분 어깨와 목을 풀어드리면 두부의 통증이 많이 이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측두통도 마찬가지로 상부 승모근 통증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측두근의 통증은 또 어디에 뜨죠? 바로 이제 하악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측두근 힘줄이 이 하악골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하악 각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하악골 쪽에 통증이 뜨는 그런 증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상부 승모근 이 안으로, 이 쇄골 속으로 바로 이제 그 내장기를 싸고 있는 막입니다. 신장막인데요. 그 신장막이 바로 이 아래로 내려가서 복부에 있는 내장을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신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신장을 싼 막이 바로 이 승모근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싸고 승모근 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깨가 안 풀려요. 어깨가 너무 아프고 항상 여기가 솟아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느낌 받으실 텐데, 바로 신장의 운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마사지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바로 대표적인 근육이 장요근과 요방형근이거든요. 허리에 있는 근육과 서해부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 장요근을 마사지 하시고 승모근을 풀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어깨만 열심히 풀었다고 어깨가 안 풀리시는 분들은 바로 이 신장막이 운동성이 떨어지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두통이 뜨게 되는데요. 상부 승모근은 여기에 부착되는데 바로 여기 통증이 뜨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통증이 뜨는 거죠. 예, 바로 이 부위는 이 승모근의 문제로 인해서 견갑거근까지 통증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갑거근 통증입니다. 그래서 승모근 때문에 우리가 어깨 풀 때 난 승모근만 풀어야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승모근 하시면서 조금 깊이 있는 근육이죠. 견갑거근까지 같이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렇게 통증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바로 중부승모근 통증, 바로 이 견봉입니다. 어깨가 아파요. 어깨 딱 견봉 부위가 아프시고 마사지 하시다 보면 여기 이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모근 통증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착 부위니까 이거는 뭐 따로 암기 안 하셔도 그대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하부 승모근 쪽에 이제 통증이 뜨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견갑골이 이렇게 밖으로 빠졌을 때예요. 견갑골이 외전됐을 때 밖으로 빠지게 되면 이 근육 늘어나겠죠. 근육이 늘어나면서 견갑골 내측이 지속적으로 이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완성 긴장으로 나타난 통증이기 때문에 마사지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늘려버리시면 안 되겠죠. 근육결 기시 부위에서 정지 부위로 가시면 안 되고, 정지 부위에서 기시 부위로 이렇게 말아주듯이 마사지를 해주셔야 통증이 많이 이제 가라앉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부승모근 통증은 또 하나가 바로 이 견갑골 이 내측으로 이렇게 그 횡돌기 부위로 이렇게 통증이 쭉 떼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위가 우리 그 경판상근이 이렇게 부착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승모근 뭐 단독으로 통증이 뜨는 것보다 이런 경우는 같이 이제 경판상근과 관련 통증이 뜨는 거죠. 그래서 견갑골 내측 바로 그 내측으로도 이제 통증이 뜨면서 바로 그 바깥쪽으로 횡돌기 쪽으로 경추 3, 4, 그러니까 흉추 3, 4, 5, 6번 견갑골 내측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쭉 뜨는 경우가 바로 승모근과 함께 경판상근과 같이 통증이 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통증 부위는 견갑 극 아래쪽에 바로 극하근과 지금 승모근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 통증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 아래쪽으로 통증이 뜨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로 상부 승모근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중에서 특히 하부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봉 통증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견봉 통증은 상부 승모근과 중부 승모근 다 견봉에 이제 부착이 되는데, 이 통증과 함께 팔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닭살이 다다다다다다 뜬다거나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잇모근이 수축돼서 닭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것처럼 그쪽이 막 소름이 많이 돋아 있는, 닭살이 많이 돼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푸셔야 돼요? 바로 이 중부 승모근을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모근에 이어서 이제 광배근 들어가겠습니다. 광배근은 이제 등에 있는 큰 근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크긴 커요. 승모근을 뜯어내면 그 안쪽에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시작하는 부위가 바로 이 흉요 건막이죠. 예, 허리에 이제 질기게 그 뭐라 그럴까, 은갈치 있죠? 갈치, 은갈치 색깔로 아주 비늘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질긴 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흉요 건막인데, 흉요 건막에서부터 또 하부 늑골, 또 흉추 7번서부터 지금 여기 보이는 부위가, 이 부위가 전부 근육의 시작 부위입니다. 또 장골륜까지죠. 이렇게 전부 근육의 기시 부위입니다. 그래서 쭉 근육이 모여요. 어디를 잡고? 팔을 잡고 있어요. 팔을. 그래서 이 광배근은 상완골, 팔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승모근 같은 경우는 어깨 견봉까지, 쇄골까지 부착되지만 팔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광배근은 직접 상완골에 바로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 앞쪽 상완골에 이제 앞쪽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팔을 내회전시키는 근육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경관절을 그대로 신전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전시켰죠. 팔을 밖으로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외전인데, 이 상태에서는 근육이 그대로 있다가 반대로 팔을 굴곡시키면,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팔이 근육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지금 차이점을 보이시나요? 차렷한 상태, 그 상태에서 근육이 짧아지는 거고,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 근육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배근을 활배근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팔을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 근육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팔을 그냥 어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리로만 걷게 되면 이 광배근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팔에 연결되어 있는 내회전 근육이다.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흉근하고 같이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대흉근도 내회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대흉근이 내회전 근육이기 때문에 광배근도 마찬가지로 내회전 근육으로서 우리가 이 가장 등에서 천층을 이루고 있는 큰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이제 견갑골 이 아래 하각 부위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붙잡고 있죠, 끝을. 그래서 광배근이 약화되신 분들은 견갑골을 하각을 잘 잡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승모근이 당겨 올라가는 대로, 견갑골을 끌어올리는 대로 뭐 힘을 못 쓰겠죠. 예,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견갑골이 거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유난히 위로 쭉 당겨 올라가 있는 분들은 바로 광배근이 약화가 돼서 이 하각 부위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광배근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광배근은 이 부위가 이 견갑골 그 외치견이죠. 그쪽 부위가 이렇게 지금 떠 있습니다. 이 사이가 이렇게 떠 있어요. 빈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의 그 빈 공간 안에 지방이 많이 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로 어디에 살이 쪄요? 브레이저 라인이 여기가 두둑하게 살 많이, 아줌마살이라고 하죠. 굉장히 살이 많이 찌시게 된, 지방이 많이 차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쪽에 지방이 많이 차게 되면 여기를 마사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경맥이야 그러면서 막 마사지 막 하시는데, 접시로도 미시고 막 주먹으로도 미시고 해서 마사지를 하세요. 그럼 여기가 점점 더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면 받으실 땐 시원하지만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더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그냥 한 보따리씩 지방이 더 잘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하실 때 부위는 이 부위가 아니고 여기는 냅두시고 어디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부 늑골 부위죠. 예, 이 부위에 바로 이제 그 갈비뼈에 이 근육이 딱 부착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는 여기를 하셔서 여기를 띄워주시듯이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슬림하게 탄력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실기하실 때 같이 연계하겠지만 실기하고 같이 한 근육을 공부하시고 바로 실기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연계가 되는데 대부분 마사지는 이게 떠 있는 부위를 마사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부착 부위, 뼈에 유착되는 부위를 핀칭하거나 뜯어주거나 띄워주거나 해서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셔야 훨씬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배근 통증을 보시게 되면
우리 그 딱 이제 여기가 브레이저 라인이에요. 브레이저로 이제 압박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이고 꽉 조이게 있으시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부위에 지방이 많이 차죠. 유착이 되면서 그래서 그 부위에 통증이 뜨는 거죠. 그래서 애과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과 부위에 통증이 뜨고요. 그 다음에 하부 늑골 부위입니다. 하부 늑골 부위에 이제 통증이 뜨면서 어디에 살이 찌냐면 이 골반을 딱 잡고 있잖아요. 이 광배근이 힘줄이. 그래서 이 골반의 운동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이 청골 부위부터 후상 장골릉 쪽으로 지방이 막 차거나 이쪽에 살이 찌는 것도 마찬가지로 광배근이 골반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쭉 통증보다는 이제 지방이 많이 찰 때에도 마찬가지로 광배근 마사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광배근 테크닉을 보시게 되면 실기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광배근을 바로 마사지 하시기 전 이 부위를 마사지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근막을 먼저 이렇게 뜯어주고 요배근막을 뜯어주고 이곳을 하셔야지 관리가 잘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가 광배근 부착 부위죠. 그래서 부착 부위에 실제로 통증이 뜨고 그 다음에 이 옆구리 부위가 통증이 뜨거든요. 보통은 담 결린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담이 결리듯이 옆구리 쪽이 통증이 뜨거나 통증이 전혀 없어요. 지방이 차요. 여기. 그래서 후상 장골릉 부위에 아까 골반이 같은 부위죠. 그러면서 옆구리에 살이 찌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광배근을 여기를 뜯어주면서 유착된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광배근 통증을 보시게 되면 견갑골 하각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광배근이 견갑골 하각을 이렇게 붙잡고 있죠. 잡고 있기 힘든가 보죠. 그죠? 그래서 그 바로 부착 부위에 이제 통증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곳은 또 브레이저를 이렇게 차는 부위죠. 브레이저로 압박을 많이 잘못된 이제 속옷이 이렇게 근육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근육을 꽉 조여서 이 광배근이 활주할 수 없게끔 잘못된 속옷을 입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통증이 뜨면서 팔에 외측으로 쭉 통증이 뜨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이제 삼초경맥 라인인데요. 물론 견갑골과 함께 삼초경과 우리 소장경맥이 이렇게 통증이 우리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이렇게 통증이 뜨죠. 삼초와 소장경맥 통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의 바깥쪽에 이렇게 통증이 뜨는 경우도 이렇게 쭉 타고 견갑골하고 같이 연계해서 통증이 뜨는 경우도 바로 광배근 통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팔에서 우리 애가 부위죠. 우리 광배근이 이렇게 등에 와서 이렇게 팔을 내측에 와서 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팔의 내측을 타고 새끼손가락까지 쭉 연계돼서 심경맥 통증이 뜨죠. 그래서 팔의 내측에 통증이 뜨면서 새끼손가락에 통증이 뜬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광배근을 같이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배근 통증은 조금 범위가 넓게 뜨네요. 그죠? 실제로 광배근 자체뿐 아니라 팔에까지 이렇게 연계가 돼서 통증이 넓게 방사통이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